네,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다뤄봤던 여러 가지 테마들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될 텐데요. 오늘 좀 이쪽이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가 싶었는데 나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아무래도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슈 이어지면서 관련주 시세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도 시세 분출이 좀 있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봐도 괜찮은 테마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기 마련입니다. 간밤에 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좀 악재 전해지면서 내렸어요. 2차 전지주 이 영향 많이 받아가나요? 그 사이버 트럭보다도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의 성장률,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 유일한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이고 글로벌은 20-30%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성장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테슬라로 대변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GM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의미 있는 성장률, 여기서 의미 있는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높은 20-30% 성장으로 가는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밖에 기대할 게 없다라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자세히는 나중에 말씀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하는 거는 이제 앞뒤가 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더 롱텀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돼갖고 전기차가 끌어간다. 이것도 좀 많이 설레발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는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판매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의미 있게 20-30%. 그 전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됐던 어떤 기회가 된다고 보이는 어떤 모멘텀적인 단발성 기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러한 이슈보다도 판매량이 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낙폭 과대 모멘텀도 좀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차영주 의원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죠.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그 안에는 또 보면 과열 방지, 냉각부터 해서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등등 많아요. 관련해서 이쪽 테마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9월쯤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라면 배터리의 가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행거리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부 대책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당장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아무래도 현재 여건상 그렇게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테마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 기존의 테마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재 예방 쪽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고체는 왜 안 오를까요? 전고체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지난주부터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에코프로를 추천드렸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악재,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캐즘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됐다,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음봉을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올라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기존의 우리 그 상황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뭐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하방으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매도 환매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들어온 상태에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환매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지금 내성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포비아 현상이 글로벌적인 현상이냐? 국내적인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 이제 BMW도 경유차가 좀 화재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차장 출입이 안 됐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났는데 어차피 우리가 성장 산업이다라고 본다라면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겠죠. 자율주행도 앞으로 지나다 보면 사망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흐름 자체를 깰 수는 없겠죠. 자, 일단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화재와 관련해서는 테마주 영역으로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2차 전지에 있어 소재건 셀이건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측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오늘 또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벤츠를 안 사게 되면 BMW가 경쟁 차종인데 BMW에는 우리 삼성 SDI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서로 이제 논리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측면도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나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은 역시 테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와 차익 실현 중에서는 차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은 구간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테마주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올라오셨던 테마주로 본다라면 이 테마주라는 것이 이번 주에 좀 그 변곡점을 나타낼 경우의 수가 하나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테마를 끌고 왔었던 것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재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중동발 그 전쟁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주일 이상 지난 그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셨다라면 차익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떠오르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의 이동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또 사실 종목들 보면 변동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차익을 좀 챙기고 또 수급에 따라서 이동하는 다른 테마 쪽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한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가 어느 정도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시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은 기업들인데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나 고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김장열 본부장님,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밀리는 거 이런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화장품 쪽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빠지는 종목들요, 저가 매수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대장주인데 우리가 그 장이 고점을 친 것이 사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급락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은 사실 7월 16일 이후부터 빠졌습니다. 7월 16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바이든 해가지고 뭐 대중국발 제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AI 고점 논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기 전부터 장은 7월 16일부터 빠지고 그러면서 트럼피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순환매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주였던 반도체주가 7월 16일 대비했을 때 거의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10%, 15% 이상 빠졌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8% 빠졌어요. 어저께까지. 그런데 오른 게 뭐냐? 제약바이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월 16일 대비했을 때 오늘 빠지기 전까지 15% 올랐습니다. 거꾸로 간 거 장이에요. 그래서 이익 실현할 때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이 온 거니까 그거는 큰 게 아닌데 문제는 이거죠. 제약 바이오보다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드라이브 되는 건데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어저께인가 나왔는데 좋게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일부는 또 실적 나오면서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주식이 있고 생각보다 안 나온 주식이 있죠.
물론 대표적인 게 아모르포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발 이슈 때문에 좀 분위기를 싸하게 했는데 미국 쪽에 나가는 회사들도 일부는 실적이 예상만큼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좋게 나온 것도 있어서 명암이 갈리기 때문에 좀 옥석까지는 아니지만 실적에 따른 재평가가 조금 필요하다. 화장품은 그렇게 보고 제약 바이오주는 어떤 그 우리가 기대하는 모멘텀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주가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빠지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주식을 중심으로 살 수는 있는데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도 아주 테마성이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준비되신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시라든지 CMO라든지 이런 중심의 종목을 기본으로 하되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은 실적이 확실히 나온 주식을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실적이 어저께 엄청 잘 나와서 그 한마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완벽, 서프라이즈 이런 단어가 나온 주식이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네. 그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와도 빨리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반영했을 때 좋은 실적이라도 낮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시총 상위주들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간다면 또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요. 근데 오늘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잘 가서일까요? 어느 정도의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지 아니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합병 관련된 이슈가 또 발목을 오늘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그동안에 그 제약바이오의 페이스메이커는 삼성바이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페이스메이커인 삼성바이오가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2죠. 실리콘2가 하루에 1%, 2%씩 올라갔을 때 실리콘2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실리콘2가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 가져가십시오. 화장품 올라갑니다라고 우리가 좀 봤었죠. 결국 실리콘2가 흔들리면서 화장품의 변동성이 생겼죠. 삼성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100만 원 가느냐 안 가느냐 논쟁이 있었을 때 1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월요일 걸 빼고 났을 때 과연 그게 깨지면 깨지지 않는 한 더 갑니다라고 이제 봤었던 건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후 들어서 지금 이제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긴장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1순위를 꼽는 게 삼성바이오이고요. 삼성바이오가 지금 이제 5공장, 6공장에 대한 트리거까지 좋은 소식들은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급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라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었죠. 제가 23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권해서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한 달 사이에 변한 건 없습니다. 단지 수급상 중요한 지지선인 이동평균선이 깨졌다라는 거죠. 일단 좀 긴장도를 높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렇단 근데 대안으로서는 저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심지어 합병 이슈인데요. 이 합병 이슈는 단지 합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집안과의 합병이 무산됐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원래 같은 집안이었다가 분가시켰다가 다시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식 내외들 분가시켰다가 다시 합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노이즈일 뿐이지 어떤 트리거는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더군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때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하반기 때는 실적이 대폭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밀리면 셀트리온도 밀리고 일단 제약바이오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산발을 사는 것보다 산발을 지금 92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가면 10%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셀트리온 쪽이 잠재적인 능력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는 20만 원 선 회복을 했던 주가였는데, 자, 그러면 한번 좋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가 내려가는 가운데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코로나19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 여전히 수급이나 이슈가 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차영주 위원님, 오늘도 당연히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펩트론이나 큐라티스 일부 종목도 올라가고 오상자이엘 이런 쪽도 급등입니다.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메이커가 살아있을 때 테마주들이 도는 거죠. 우리가
2차 전지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LG엔솔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모든 2차 전지가 다 돈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가 25만 원 향해 갈 때 유리기판, CXL, 뉴로모픽 다 돌았죠. 지금 다 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약바이오도 삼성바이오가 멈춰지게 된다라면 저는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지금 뭐 제 주위에 계신 분도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저녁 때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그쪽 멤버들이 다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 키트나 뭐 이런 것들은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결국 테마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결국 지금 이런 어떤 비만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은 삼바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같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 거기서 한두 종목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것이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런 걸 역발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비 한쪽에서 불타기 시작했다라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개별 종목을 내가 운 좋게 갖고 있다라면 이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테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 바이오 이야기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꾸준히 저희 시간에 좀 고민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질문 위주로 드릴게요. 먼저 오늘 엔비디아 반등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75,000원 위쪽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주가 이제는 본격적인 회복 구간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거는 김장열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 IT 투톱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 미국장이 오늘 거의 안 올랐는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0.7% 올랐죠.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그런 쪽이 올라서 그런 건데요. 한국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4% 오른 게 두 가지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4% 올랐습니다. 유가는 이제 중동 긴장을 표현하는 거고, 네. 엔비디아는 지금 말씀하신 AI에 대한 다시 기대감이냐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그 반도체만 본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짚히는 리포트가 외국발로 나온 것이 긍정적입니다. 예상보다도 한 5에서 7% 정도 더 나온다는 거에서 주가가 4% 올랐고요. 한국은 그만큼 익스포저가 덜한 주식이니까 한 1, 2% 오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서 최악,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난주에 바닥을 쳤던 삼성전자 72,200원, 하이닉스 15만 원대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AI 고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바닥을 쳤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그 들어오는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는 추가적인 상승이 다 가능한데요. 일단 하이닉스보다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무게를 두는 이유는 HBM의 그 3라든지 이런 거에 익스포저에 따른 탄력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아직 그 투자가들이 마음에 확신을 쓰기에는 18만 원대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논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 오늘 딱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안착까지, 종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T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침에 개장 방송 때 하이닉스 오늘 좀 기로점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이닉스는 5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5개를 다 이제 카드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는 한 17만 원대로 지금 보여지는데 오늘 제가 기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 18만 원이 종가까지 안착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월 초순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차트에 하락 추세대를 긋게 된다라면 7월, 8월 달에 하락 추세대 이제 그 그러니까 3일 음봉 두드려 맞기 전에 이제 그 시초가, 그다음 오늘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해서 이제 그 하락 추세대,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는 봉의 상단에 긋죠. 하락 추세대에 딱 걸리는 구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18만 원 유지가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 이제 전환형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바닥 징후,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20만 원까지 가기에는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라면 이건 상황이 다르죠.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이제 그 고민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밀리지 않아?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외국인과 기관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였다가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결국 이것은 하이닉스를 산다라기보다는 지수를 팔았다가 지수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종가까지 18만 원, 또 이제 내일도 아마 테스트입니다. 내일 만약에 뭐 외부 영향으로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면 하이닉스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쉬죠. 금요일까지 이 정도 추세라면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의 트레이딩 영역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주가 좀 18만 원 잘 안착하는지 그 부분 꾸준히 체크할 필요 있어 보여요.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사실 매일 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질문도 뭔가 고갈되는 것 같고 답변도 살짝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됐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쪽이 나올 만한 재료가 다 나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상승 재료는 충분히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도체주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 나오진 않았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삼성하이닉스 그 논하기 전에 그 매크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마도 지금은 잠깐 수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없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계속 영어로는 링거링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70%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에는 무너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계속 그것이 머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관성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자동차라든지 IT주가 쉽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게 나온다 해가지고 과거처럼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뉴스가 나와 확인되면은 0에서 100으로 올라갔다면 0에서 50밖에 못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의 둔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한다는 측면이 전체적인 그 업사이드를 장에 대한 업사이드도 낮출 수 있다.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물론 이제 곧 다가올 예정이긴 한데 이 얘기 거의 뭐 8월 초부터 하긴 했었거든요. 그 차영주 위원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 HBM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담아도 괜찮나요? 저는 오히려 그 지난주에 좀 세게 조정받았던 것이 저는 기회를 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를 23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권해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업황이 바뀌었던 건 아닙니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 하이닉스와 그 GPU 같은 경우 HBM과 GPU는 불난 호떡집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새로운 경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트렌드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아마존도 여전히 돈을 못 벌었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7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의 트렌드죠. 산업의 트렌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렌드는 어떠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격 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도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면이 가장 이제 중요해야 되는 측면인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쑥쑥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려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들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못 비쳤을 때 나올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아침에 조금 이런 얘기 갖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성을 만나러 갈 때 그 이성이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한다라면 기대감을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웬만해서는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는데 상대방이 상당히 좀 잘생겼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건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을 논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제 100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 120을 내느냐, 110을 내느냐를 이제 내심 바라고 있는 거죠. 단 100이라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80, 90 나온 거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80, 90 나온 거.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복리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0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100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복리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90, 80 나와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100에 다다른 상태에서 80, 90이 나온다면 하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단 120, 150이 나온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제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동시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이슈 좀 챙겨봤는데 확실히 빨리 삼성전자 쪽에서 HBM3E와 관련해서 뭔가 확정된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딱
뚜껑을 열어봐야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실적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크래프톤이요. 오늘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본부장님, 역시 게임 쪽은 실적과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47만 원 정도까지도 상단을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 줄상향 조정합니다. 크래프톤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그 증권가 목표 주가까지 좀 더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서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그 목표 주가는 뭐 38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47만 원도 있고요. 네, 다양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얼마나 잘 나왔는지 왜 잘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게 예측이 되겠죠. 실적이 그 매출이 한 60% 올랐는데요. 일단 그 모바일 쪽이 얘네 비중이 70%니까 맞죠? 70% 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되는 모바일이 더블 올랐어요. YOY로. 전분기 대비 20몇 프로 올랐고, 반면에 PC는 그보다 좀 못한, 이제 한 60%, 40% 올라서 결국 모바일이 호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건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 이것이 원래 원 IP이기 때문에 원 IP라는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멀티플을 높여줄 거냐는 겁니다. 멀티플을 높여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15배 이하는 안 가고 20배 이상을 줄 것이냐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2분기가 너무 잘 나와서 3분기, 4분기가 2분기보다 내려갈 것이냐는 건데 거기에 변수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예측이 3분기, 4분기가 좀 작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3분기, 4분기가 작게 나오고 멀티플 높인 데가 있고 3분기, 4분기 좋게 보고 멀티플도 높인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38만 원에서 40만 원 후반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이제 오늘 많이 올라 10몇 프로 오른 건데 30만 원 미리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쪽의 목표 주가는 이미 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못 들어가신 분한테는 사실은 오늘 같은 날 10% 갈 때 또 차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라는 거는 진짜 잡고 6개월, 9개월 가져간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게 아마도 다른 주가보다도 게임주 중에서는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밸류에이션이 아직 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속도 측면에서는 2분기가 워낙 좋아서 잠깐 쉴 수 있다는 정도를 염두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차영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크래프톤도 신고가지만 또 오늘 신작 모멘텀 있는 웹젠도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이 두 종목은 잘 가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NC소프트부터 해서 위메이드 뭐 많은 게임주들이 있는데 희비가 사실 갈리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잘 나오는 쪽만 계속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셈법이 좀 복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작 모멘텀보다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대형사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결국 신작 트리거가 가장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게임주들은 셈법이 복잡합니다. 신작에 대한 트리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의 연관성 이것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시장에 있어서 IT가 처음 조정받았을 때 시장의 나름대로 이제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했죠. 바닥에서 올라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게임사들에 대한 어떤 조금 상황들은 조금 이렇게 좀 단기적인 대응이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경기 둔화가 오게 된다라면 불황 관련주들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불황 관련주들은 뭘까요? 립스틱이 짙어진다라든지 치마가 짧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든지 반면에 우리가 여가로 봤을 때는 이제 게임에 대한 여가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조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확실히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잘 추려볼 필요 있을 것 같네요. 게임주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뭐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 중동 관련주들이 되겠죠. 석유, 가스도 있겠고 방산까지요.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제 유가도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석유, 가스 관련주도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윗골이 좀 달고 있고 지금 음봉 전환된 쪽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후장 들어서요. 반면에 해운 쪽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흥하해운부터 해서 STX, 그린로지스. 근데 이것도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자, 이제 이란이 참전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참전을 선언한 상태인데 이게 좀 미묘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4차 중동 전쟁과 이제 다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프랑스 올림픽 기간에는 제가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군거지인 레바논이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와의 관계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는 뭐 하지 못했고 이제 올림픽 끝나니까 드디어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본다라면 왜 하마스 지도자를 이란에서 피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이란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는 어떤 무장단체랑 싸우는 거랑 이란과 국가 대 국가 싸우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란이 과거 같으면 미사일을 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게릴라전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란은 지금 계속 뒤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아킬레스건이 떠오르는 게 사우디입니다. 여러분들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네옴시티 위치가 어딘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네옴시티 얘기를 많이 했죠. 네옴시티 위치가 어디냐면 수에즈운하 바로 밑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2021년부터 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번 사태로 이게 수년됐다라는 거죠. 자, 과거 같은 아랍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큰 아젠다 대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미국이 빠졌고요. 여기서 사우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옴시티 옆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사우디가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이스라엘과 싸운다? 이 또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란이 지금 때린다라는 건데 이란이 말만 하지. 우리가 가장 그런 거잖아요. 너 이 선 넘으면 때릴게라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주먹 먼저 날아가는 놈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주먹 먼저 날리는 놈인데 이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근데 좀 달라진 이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끝난 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급박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단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작은 중소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에 방산, 작은 방산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자금들이 어디 있죠? 코로나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의 화재 관련주들 여기서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활력소를 준다라고 본다라면 전쟁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소문에 사서 결국 뉴스에 팔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무성할 때 테마주들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문이 무성할 때 테마주 접근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김정열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랑 같이 해서 다음 MSCI 지수 편입에 유력한 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전쟁 이슈에 이러한 또 지수 편입까지 더해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과 수주, 내러티브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방산 섹터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추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을 수도 전쟁이 있겠지만. 네. 4월 달처럼 네. 한 번 하겠죠. 네. 하겠습니다만은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란이 지금 하면서 또 하나 뉴스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란은 대통령이 핵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 책임자,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협상 전문가, 원래 이란 핵 전문가를 외무장관으로 내정했어요. 이런 뉴스들은 뭐냐면은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한바탕 하겠습니다만 그 뒤편에 다시 또 미국하고 협상을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양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로 고조되려고 할 때 주식을 사는 거는 그쪽 가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굳이 얘기한다면 현대로템이 좀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이라는 철도라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억누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6개월 정도 본다면 리레이팅을 천천히 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거 역시 테마성으로 묶인다면은 오늘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꾸준히 볼만한 섹터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또 따라잡기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부분 위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후장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김장열 본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